주간 꾸레! 계획대로 되고 있어. 뭔가 돌아가고 있어. 누군가 영입할 것 같아. 기대감 뿜뿜. 물론 주위에서는 양아치 아니야, 믿을 수 없어, 신뢰감 떨어져, 이런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바르셀로나는 2차 레버가 가동이 된다면은 선수 영입을 계속해서 발표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 정도로 분위기가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한 주 동안 바르셀로나를 둘러싼 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보자고! 가장 먼저 알려드릴 소식은 케셰와 크리스텐센 영입을 확정 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선수는 모두 4년 계약을 하면서 2026년까지 바르셀로나에서 뛰게 됐고요. 바이아웃 금액은 5억 유로로 책정이 됐습니다. 크리스텐센 같은 경우에는 8살 때부터 바르셀로나에서 뛰고 싶었다고 하죠. 그러면서 8살 때 쓴 일기를 공개를 했습니다. 나는 커서 프로 선수가 될 것이고 그리고 바르셀로나 선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적은 일기를 공개를 하면서 꾸레들을 좀 흥분시켰습니다. 반면에 케셰 같은 경우에는 영입 비하가 나왔는데요. 일단 바르셀로나 내부에서 케셰가 바르셀로나 DNA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사비 감독이 케셰를 원했다고 하죠. 케셰를 영입하면서 미드필더에 힘과 경험을 부여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케셰에게 전화해서 I need you, 난 네가 필요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비 감독은 선수 시절에 세이드 케이타라든가 야야뚜레랑 같이 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케셰를 영입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케셰에게 바르셀로나 DNA가 없어도 상관없다, 바르셀로나 DNA를 갖고 있는 미드필더를 보호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케셰가 많이 뛰면서 페드리라든가 가비라든가 부스케츠라든가 이런 선수들을 보호자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외에도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많습니다. 일단 덴벨레 소식부터 알려드릴게요. 덴벨레와 바르셀로나, 참 길었습니다. 네, 결국은 재계약을 할 것 같습니다. 덴벨레 재계약 소식, 이게 기분 좋은 소식인가? 아니야, 난 덴벨레를 원하지 않아, 이런 꿀에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일단 사비 감독이 원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지난 시즌에 덴벨레는 도움을 13개나 하면서 라리가 도움 1위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일단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주급을 40%나 낮췄고 그 가운데 계약기간 2년으로 덴벨레하고 재계약을 추진했고 덴벨레도 모두 받아들였다고 해요. 덴벨레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 계약 조건이 그렇게 좋은 조건은 아니지만 덴벨레를 원하는 클럽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계약 기간이 2년이잖아요. 그러면은 한 시즌 후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덴벨레 같은 경우에는 성과에 따라서 옵션을 통해서 성과급을 받는다고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전체적인 주급은 낮아졌지만은 내가 잘함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나도 소득을 얻겠다, 이런 계산이 쓴 것 아닌가 싶습니다. 덴벨레의 잔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하피냐 영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요. 이거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하피냐 영입은 별개인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압데라든가 콜야도 그리고 멤피스 데파이의 입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됩니다. 자, 하피냐 영입으로 넘어갈까요? 하피냐 영입은 근접했다고 해요. 잉글랜드 언론이라든가 스페인 언론에 따르면은 바르셀로나가 리즈에 총 7,500만 유로의 계약, 즉 이종료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일부 언론은 6,500만 유로다 또는 5,500만 유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옵션이 1,000만이다 2,000만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은 총 7,500만 유로의 계약을 맺을 것이고 그러면서 하피냐 영입을 결정 지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피냐의 에이전트가 바르셀로나의 레전드 데쿠잖아요. 데쿠가 바르셀로나하고 리즈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다고 해요. 고군분투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노력을 했다는 이야기고요. 하피냐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에 리즈 유나이티드에 합류해 훈련을 시작하지만 리즈의 호주 투어 명단에 제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 주 내로 바르셀로나가 하피냐 영입을 발표한다면 하피냐는 바르셀로나의 미국 투어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일단은 지켜봐야 됩니다만 하피냐 영입에 근접했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덴벨레가 잔류했는데 하피냐를 영입해, 그러면 오른쪽 라인에 너무 많아지는 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비 감독 같은 경우에는 덴벨레와 하피냐가 공존할 수 있고 양립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존한다는 것은 같이 오른쪽 측면에서도 뛸 수가 있고, 또는 덴벨레가 왼쪽, 오른쪽에 하피냐, 그러면서 측면 쪽에서 양립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겠죠. 하피냐하고 덴벨레가 오른쪽에서 같이 뛰는 그림은 뭐냐면은 만약에 주스 쿤데를 영입한다면
줄스 쿤데, 크리스텐센, 아라우오로 3백을 구성하고 상황에 따라서 우스망 덴벨레를 오른쪽 윙백처럼 기용을 하겠다는 거죠. 그럼 하피냐가 위에서 윙어처럼 움직이면서 두 선수가 공존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물론 이거는 공수 밸런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골이 필요한 순간 그런 장면을 많이 연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덴벨레도 잔류, 하피냐도 영입. 그러면은 측면 공격은 매우 강해지겠죠. 안수파티가 부상에서 돌아온 시즌이고 여기다가 페란 토레스가 있고 물론 이제 멤피스 데파이가 떠날지 안 떠날지 모르겠지만 지켜봐야 되고 그 가운데 오른쪽에 하피냐와 덴벨레가 있으니까요.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공격 라인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공격에서 마침표를 찍으려면 레반도프스키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레반도프스키 영입은 지지부진합니다. 레반도프스키에 대해서 바르셀로나가 4천만 유로의 이적료 제한을 했다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레반도프스키의 에이전트 피니자비하고 상의한 다음에 4천만 유로를 제의했다고 하는데 물론 바이에른 뮌헨의 현재 포지션은 판매 불가입니다. 납포 세일인데 독일 언론 쪽에서는 5천만 유로라면은 충분히 보내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 같아요. 근데 바르셀로나의 라포르타 회장도 자신감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는 좀 봐야 됩니다. 또 레반도프스키가 12일에 바이에른 뮌헨에서 첫 훈련 세션에 참가를 할지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훈련 참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레반도프스키 같은 경우에는 좀 지켜봐야 돼요. 바이에른 뮌헨이 돈이 궁한 클럽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 시즌 끌고 갈 거야 이러면 답은 없습니다. 그냥 바이에른 뮌헨에서 레반도프스키가 한 시즌 뛰어야 되기 때문에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베르나르도 실바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베르나르도 실바에 대해서도 바르셀로나는 관심이 있죠. 그 바르셀로나의 라포르타 회장하고 베르나르도 실바의 에이전트 조르제 멘데스가 이미 베르나르도 실바에 대한 이야기를 논의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베르나르도 실바를 영입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게 지배적인 의견이에요. 왜냐하면 베르나르도 실바의 이적료가 일부 언론에서는 1억 유로, 일부 언론에서는 8천만 유로 이렇게 높게 책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르셀로나가 거금을 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가운데 문도 데포르티보의 기사 중에 상당히 재미난 기사가 있더라고요. 맨시티가 최근에 이적시킨 선수들의 이적료가 5천만에서 6천만 사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페란 토레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가브리엘 제주스도 그렇고 라임 스털링도 그렇고 나단 아케도 그렇고 거의 5천만에서 6천만 사이 금액으로 팀을 떠나갔기 때문에 아마도 베르나르도 실바도 그러지 않겠느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8천만 유로 정도를 부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베르나르도 실바 영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베르나르도 실바 영입은 프랭키 도용 이적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복잡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프랭키 도용 남느냐 나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시간에는 한 템포 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줄스 쿤데라든가 마르코스 알론소, 아스필리쿠에타 이야기도 한 템포 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한 주 정도 지나면 더 깊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때 여러분에게 그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바르셀로나는 선수 영입도 중요하지만 선수 정리도 중요하잖아요. 선수 정리는 어떻게 돼가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바르셀로나가 이번 이적 시장에서 기대만큼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선수는 3명 정도로 평가가 돼요. 첫 번째가 프랭키 도용, 두 번째가 데스트, 세 번째가 멤피스 데파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명의 선수의 입지는 또는 미래는 지금 확신할 수는 없어요. 이적시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명의 선수의 이야기는 논외로 빼고 그럼 정리해야 되는 선수는 누가 있느냐. 일단 니코 곤살레스 같은 경우에는 정리 대상이 아닙니다. 사비 감독은 아마도 니코 곤살레스를 남길 거예요. 다음 시즌 수비형 미드필더로 활용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니코 곤살레스를 남길 것으로 보이는데 니코 곤살레스가 더 많이 뛰기 위해서 임대 내지 이적을 원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니코의 미래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자, 정리 대상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클레망 렁글레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으로 한 시즌 임대를 갔습니다. 완전히 이적 조항은 없다고 하는데 한 시즌 동안 폼을 좀 끌어올릴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에서 렁글레가 굉장히 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에메르송 때문에 나 사기꾼 됐거든. 렁글레야, 네가 나의 명예를 좀 회복시켜줘.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진 않습니다만 여하튼 런글레가 부활했으면 좋겠고요. 자, 네트 골키퍼 셀타비고하고 새 시즌 계약을 앞두고 있답니다. 네트 골키퍼가 셀타비고로 떠나게 된다면은 바르셀로나의 넘버2 골키퍼는 이나키 페냐 골키퍼가 되겠죠. 자, 트니칸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울버햄튼에서 임대로 뛰었지만은 만족할 만한 활약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스포르팅에서 트니칸을 간절히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니칸을 스포르팅으로 1000만 유로에 이적시킨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적을 할지 임대를 갈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리키 푸츠 같은 경우에는 2023년에 계약이 만료가 돼요. 그래서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재계약 후에 임대를 보내는 게 어떠냐. 그런 다음에 다음 여름이나 다다음 여름에 판매를 하는 쪽으로 한다면 이적료를 챙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는 반면에 아니다. 그냥 임대를 보낸 다음에 다음 여름에 그냥 걸어서 나가게끔 만들어주자 이런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피오렌티나라든가 포르토하고 연결이 됐었는데 양쪽 모두 리키 푸츠에게 관심이 없음을 공식적으로 표명했습니다. 자, 미랄란 피아니치는 지난 시즌 백스타스에서 임대로 뛰었지만은 역시 만족할 만한 활약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복귀를 했죠. 피아니치 같은 경우에도 새 팀을 찾아야 돼요. 사비 감독 전력 외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다만 사비 감독은 프리시즌 훈련에 피아니치를 좀 파악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바르셀로나는 브스케츠 백업 문제가 있어요. 그 자리에 뭐 케체이를 쓸지 더용이 남는다면 더용을 쓸지 니코가 남는다면 니코를 쓸지 모르겠지만 그 백업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백업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아니치가 괜찮으면은 데리고 가서 결국은 부스케츠 백업으로 쓰겠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아니치의 미래도 지켜봐야 됩니다. 사무엘 움티티 스타드렌하고 강력하게 연결이 되다가 갑자기 종료가 됐어요. 스타드렌 쪽에서 다른 선수를 노리고 있다고 하더라고. 왜? 움티티 예전엔 좋은 선수였어. 그냥 움티티 데려가라. 스타드렌. 네, 움티티가 이번 여름에 꼭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스카르 민게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뜨거운 감자예요. 은근히 인기가 좋습니다. 이탈리아의 몬차를 비롯해서 라리가 클럽들 헤타페, 바야돌리드, 셀타비고, 마요르카, 엘체 같은 팀들이 민게사에게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바르셀로나가 민게사의 이적료로 500만 유로를 책정했거든요. 이게 비싸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게사 상황도 끝까지 봐야 되겠죠.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입이 한두 명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정리를 잘해야 돼요. 지금은 정리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획대로 2차 레버가 이번 주 또는 다음 주에 가동이 된다면 선수 영입 소식은 계속해서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 뜨거운 감자는 역시 바르셀로나예요. 바르셀로나가 누구를 영입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클럽들이 엉켜 있기 때문에 이 클럽들도 영향을 받게 되고 또 다른 선수를 영입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바르셀로나의 영입에 유럽이 모두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은 아닌데요. 바르셀로나가 계속해서 좋은 소식을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선수 영입 소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빠바밤! 좋은 소식만 알려줘.